당뇨에 관련된 건강 얘기로는 항상 먹지 말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뇨이신 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당뇨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모든 음식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사탕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치킨, 피자를 비롯해서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와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주스까지 다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냐 보다는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드셔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은요, 저혈당일 때는요, 오히려 더 빠르게 드셔야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을 식후에 드신다거나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본인의 공복시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연관된 수치들의 변화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요, 상담해 주시는 영양사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정하시고요,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고 다시 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뇨는 약을 꾸준히 드신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지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 질문의 요지는요, 혈당이 조금 올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신경 써서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식품이 무엇이 있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비슷한 식품 중에 조금이라도 혈당을 덜 올리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식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은요, 천천히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혈당이 확 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해된 포도당을 흡착하여서 흡수를 더디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미보다는 현미를 권하는 이유인데요. 현미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백미보다 현미가 식이섬유가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백미보다 혈당을 높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다이어트도 당뇨와 식이요법이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당뇨는 아닌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현미는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섭취 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쌀겨에는요, 리그닌의 전구체인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페놀린산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당뇨의 발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요, 물에 녹으면 약간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해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보리는요,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열량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옛날에 보리밥은 빨리 꺼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보리밥은 방귀 한 번만 끼면 없어진다 뭐 이러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식품들도요, 많이 드신다면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빵을 드실 거라면 호밀로 만든 빵이라든지 통밀로 만든 빵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흰 밀가루 빵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도 천천히 됩니다. 과다 섭취 시 혈당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서 이것도 드실 수 있으나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당히는요, 각 개인의 수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다니시는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영양 상담을 요청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육류와 해산물도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육류의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양념을 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에는 당분과 나트륨이 꼭 들어가기 때문이죠. 소고기의 경우에는요, 목심이라든지 안심, 등심, 우둔, 설태, 사태를 권해드리고요. 돼지고기의 경우에는요, 안심이라든지 등심이라든지 다리 부위를 권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 삶은 고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삶아서 드시나 구워서 드시나 당뇨나 다이어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방의 함량 차이를 보면 고기를 삶은 것보다 구운 것이 더 낮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굽게 되면요, 계속해서 지방이 녹아가지고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겉표면의 지방은 잘 빠지나 안쪽의 지방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구워 드실 것인지 삶아서 드실 것인지는 기호의 선택인 것이지 영양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닭고기인데요.
닭고기에는 리놀렌산과 콜라겐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육류에 비해서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요,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오리고기의 지방은요, 모두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리의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보시면 34대 66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두 불포화 지방산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돼지고기 삼겹살도요, 42대 58로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닭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 자체가 많기도 합니다. 육류를 드실 때도 용도에 맞게 드시고요, 기호나 체질을 생각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혈당은 많이 높이지 않고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해산물인데요, 조개나 굴 등 폐류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은 인슐린의 생산 그리고 기능 조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과 크롬을 보충할 수가 있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우나 오징어와 또 고등어와 같은 생선에는요, 핵산 성분이 풍부해서 맛도 좋지만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시마라든지 미역, 김, 톡 같은 해조류의 경우에도요, 가급적이면 양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드시거나 약간의 양념으로 간을 해서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당뇨식에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은요, 단백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식품으로 달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달걀을 매일 한 알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요, 2형 당뇨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삶아서 먹는 게 좋으냐, 찐 달걀이 좋으냐, 구운 달걀은 안 되냐 등등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두부와 콩을 들 수가 있는데요, 두부의 주 재료인 콩은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채소는 대부분 당 함량이 낮은 편이어서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하여서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파이토케미칼도 섭취할 수 있는 당뇨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GI 지수가 낮은 과일로는요, 딸기라든지 키위, 레몬, 자몽,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등이 대표적인 과일이고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 버섯들도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양송이, 표고는 물론이고요, 느타리나 팽이버섯도 모두 당뇨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견과류도 아주 훌륭한 식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드시는 양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드시면 공복감도 줄여주고 저혈당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었을 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식품들도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면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